네, 남북철도 연결 부분 그 공약이 참 멋졌다고 여러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요게 어떤 아까 말씀하신 아까 도입부에 조금 얘기하시는데 좀 중요하니까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경우에 지금 그 한 10여 년 동안 인구도 줄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대재벌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여 가잖아요. 지금 여기 50대 재벌도 없어요, 부산에는. 그러니까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정치에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의 맞아요. 어떤 아파트 보니까 그 입주 허가를 강서구청에서 해줬는데 예.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따위 입주 허가가 가능했을까? 엉망이었군요. 네, 안에는. 그러니까 강서구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부산시의회에 문제 제기를 했나 봐요. 예. 그랬더니 조사했는데 무혐의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쩝니까? 강서구 의회에 민주통합당 한 명도 없고 부산시의회 그 비례 빼놓고 한 명도 없다. 부산시의회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일에 단 한 번도 표결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 다 그냥 만장일치. 그냥 늘 그냥 새누리당이 가면 가는 거죠. 아, 부산 분들 정말 그러니까 화끈하네요. 밀어주는 거는 뭐 이런 새누리당도 화끈하네요. 상태에서 예. 어떻게 견제가 되며 또 동시에 예. 또 하나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부산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침체의 원인인데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남북 철도 연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것은 뭐냐면 이 북항을 재개발을 하기로 하고 신항만으로 옮겼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신항만을 참여정부 때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항만에서 경부선까지 배우철도를 삼랑진에서 연결시켰어요. 그걸 다 해놨어요, 참여정부 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단지를 지정했습니다. 그거는 남북철도가 연결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투자를 해놓은 거죠. 예. 왜 우리 남북철도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새누리당이 그렇게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출입국 정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통상국가가 됐어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예. 근데 우린 섬나라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반도 국가 그러니까 육지 국가라고 착각하시는데 섬이죠. 삼면이 바다에 한 면이 휴전선이라서 섬나라예요. 다 막혀 있죠, 일단. 일본 예. 보고 섬나라 외놈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출입을 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나선 것이 물론 89년에 문 목사가 평양에 간 게 시발이지만 예.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노태우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나로. 노태우 대통령이 왜 했냐면 예. 동서 냉전이 깨지잖아요. 동북아파가 무너지고. 예. 그런데 우리 옆에는 인류 최대 시장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 시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때 러시아에 30억 불을 갖다 준 겁니다. 그냥 생으로 퍼줬어요. 예. 한 푼도 못 받았죠. 우리 노태우 대통령 대단했네요. 멋지네요. 그래서 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 예.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을 14선언. 했던 거죠. 예. 발전시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자유주의 한계가 왔지 않습니까? 유럽이 흔들리죠, 유럽 경제가. 그리고 우리는 요 좁은 국토 안에서 지금 바글거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면 이제는 마지막 블루오션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그래서 철도를 연결하면 부산은 예. 한반도 이 좁은 땅덩어리, 그러니까 한반도의 반 쪼가리 밑에 남쪽에 조그만 항구가 아니라 예. 아시아와 유럽을 합친 지구상 제일 큰 대륙의 출발지가 되네. 예. 완전 멋지네요. 그러면 부산은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일본 경우에도 중국하고 주로 교역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신도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웬만하면 강서로 옮겨오는 게 유리합니다. 공장을. 그 여기서 그 자기네 기술 갖고 그러면 여기서 기차에 실으면 그냥 중국에 가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어떤 회사가 부산의 신발 업체가요. 그 개성공단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발은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사양이잖아요. 예. 근데 이 공장 낡은 공장을 뜯어서 개성에 갖다 세워요. 그럼 거기 임금이 지금 120불이에요. 예. 협약한 게 좀 올려줘야 되지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중국하고는 220불로 계약했어요. 예. 우린 120불이에요. 근데 10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예. 한미 FTA를 고쳐야죠. 개성산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국내산으로. 네. 예. 그렇게 하면 떼돈을 버는 거죠. 예. 그 번 돈으로 부산의 공장을 현대화하면 네. 이게 도대체가 몇 배가 남는 장사냐 이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교류의 그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지하 자원 문제인데요. 북쪽에 2006년도 현재 가치 7,000조 원어치 지하 자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최근 조사는 1경 1,000조랍니다. 일경일천. 올랐어요. 그 히토리도 있어요. 네, 반도체 히토리. 핵심 네. 아닙니까? 그건 이제 거의 무역 무기인데 지금 히토리도 예. 있어요. 근데 그저께 북한 전국의 지하자원 탐사권을 중국에 넘겼어요. 아이고. 예, 그거는 네.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7년 14선언 때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어요. 무산 철광이라고 함경북도에. 그게 동양 최대 철광산이거든요. 그거는 노천광입니다. 그냥 산을 위해서 깨면 돼요. 예. 그런데 그거 중국에다 넘겨줘가지고 중국이 철도를 연결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냥 산을 깨갖고 그냥 갖고 가요.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구입할 필요도 없이. 그거에다가 더해서 그 유전이 있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서해안에.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매장량이 늘어나요. 확인하니까. 신의주 앞바다에 중국의 개발에 성공한 유전과 지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같이 1경 정도 매장돼 있다라고 추정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에 상업성이 있는 게 한 5,000조라 뚝짜라 반띵하죠 뭐 MB 같이 반띵을 딱 하면 5,000조인데 우리가 1년 수입하는 게 100조입니다. 50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를 단절하잖아요. 그럼 북쪽은 쌀이 없어서 그렇죠. 중국의 헐값에 그 지하 자원을 다 넘겨야 됩니다. 지금 넘기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 우리 영토를 팔아 넘기고 네. 있는데. 영토의 반을 잘라서 미래의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득. 이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근데 그거를 버리고 아무 대가 없이 반을 잘라서 중국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얘기 드리는데 이완용은 돈이나 받았지. 네? 나라 팔아먹고. 맞아요. 지금 새누리당 정권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민족 터전의 반을 잘라서 갖다 준다. 이게 민족사의 반역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사안을 그 언제적 이데올로기에 묶여가지고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사실 새누리에 지금 계신 그쪽으로 계신 주서 계신 그런 기업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이득이실 텐데, 그죠? 드디어 그러니까 사실은 전경련에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그 신의주 바깥에 중국 쪽 뭐 황금평 이런 쪽에 예. 그 공장지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한국 기업체들이 처음에 동남아로 갔잖아요. 임금 찾아서 싼 예. 임금 네, 찾아서. 네. 그다가 중국으로 갔거든요. 예. 중국 사람들이 다 뒤통수 쳐서 뺏어요 그 공장을. 근데 그 공장들이 쫓겨나서 그쪽 국경지대로 가요. 중국 기업체들은 200불의 북한 노동자들을 마구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MB 정부가 막았어요. 한국 기업체들은 고용하지 못하게. 중국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죽을라 그러는 거죠.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 그걸 막으니까 정부가. 그게 5.23 조치거든요. 2010년 남북관계 단절 선언. 예. 그 용산 기념관에서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근본적인 거는 그쪽 북한 지금 땅이 우리 거라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거고 네. 또 그 땅을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쓸 거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새누리나 극우 쪽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좀 간과하고 있는 거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꾸 통일이라는 말로 통일 비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왜 가난한 나라하고 통일해서 세금 예. 더 내게 하느냐 예,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시는데 통일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통일 안 됩니다. 통일할 수도 없고요. 일단 친하게 먼저 지내자 그 말이에요. 예, 일단 경제 교류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 한계를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통일까지 안 되고 이시 같이 오랜 단계를 거쳤잖아요. 거기는 지금 화폐 통일까지 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네. 그 경제적인 교류 협력을 해나가면 우리는 인구가 8천만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고구려 땅까지 치면 1억이 넘어가죠. 네. 만주까지. 그러면 지구상에 지금 그 인구 8천만 이상의 국민당 개인소득 3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가 네. 일본, 독일, 미국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예. 아니죠. 이 경제권만 합치면 8천만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물건의 그 내수 시장이 확보되는 거죠. 모든 그 기업 종류의 산업체가 자생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 규모를 넘어가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세계 네 번째 3080 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비엔남 이런 게 아니, 없어지고 전부 다 비전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된다 소리지. 비전이 확실한데 이게 좀 설득이 덜 됐나요? 아니면 홍보가 뭐 덜 됐는지. 그게 이제 그동안 그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그 기득권 세력이 끝없이 민주정부 10년을 그 친북 좌파라서 네. 퍼주게 한다. 네, 네, 퍼줬더니 핵 개발했다. 이렇게 네. 그 논리로 네. 계속 공격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 논리에 젖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계신데 최근 조사를 보면 보수 진보 따지지 않고 네. 현재 남북 관계는 잘못됐다. 맞아요, 네. 맞아요. 개선해야 된다는 쪽에 국민들의 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으로 대선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쉽게 넘어갔는데 한일 군사협정이 그 MB가 몰래 추진하다가 국민들이 네. 알아서 뭐 하는 거야 이래서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상륙할 수- 것까지 예. 가는 과정이거든요. 첫 번째 단추를 군사협정으로 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부터 끊임없이 한국 정부에 요구했던 거예요. 예.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자. 그래서 북중 소련의 대륙 세력과 전선을 치자. 이게 냉전 시대의 미국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일본과 군사협정을 할 수는 없다. 할 수 없대. 맞아요. 그래서 거절해 왔던 건데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빠가 또- 그 마지막 그걸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냉전이 80년대 말에 깨져서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갔는데 그거를 다시 뒤집어서 2차 대전 직후보다 더 후퇴시킨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군사협정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네. 한일 군사협정 자체에는 동의한다. 아. 그런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새누리당 세력은 그 과거의 냉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세뇌한 거거든요. 꾸준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과 같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 같이 그 동서냉전 구조가 깨지는 과정으로 갔으면 그때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그분은 분명히 남북관계 개선했을 겁니다. 중국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때 과거에 세뇌했던 내용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의원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재와 언론의 세뇌라는 게 우리 정치를 얼마나 그 한심스럽게 만드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근현대사를 우리 국민들이 공부할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정부가 뺏어버렸기 때문에 친일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냉전이 깨진 상태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형성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죠. 형성되려고 하면 친북 좌파 빨갱이라고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한 번씩 갈 때마다 로열티 줘야 된다니까 진짜. 조선을 보내야 됐어. 근데 조금 더 나가면 네. 그 몽고예요. 네. 몽골. 몽골. 네. 몽골의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난 아니라더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일본이 탐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몽골이 일본을 안 좋아해요. 좋아할 수가 없죠. 걔들 역사관으로서도.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예. 일본으로 가다가 풍랑에 2번, 3번 실패하잖아요. 네. 지금의 몽골이 아, 네. 네. 몽골 그냥 징기스칸이 출발 안 되고 네. 이제 원나라가 됐다가 네. 나중에 이제 쪼그라들잖아요. 네. 그 땅이 점점 뺏겨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의 쪼그라든 나라가 됐는데 네. 그 나라에서는 징기스칸 이름을 얘기를 하면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어. 그러니까 소련
소련 치하 시절에 위성국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죠. 그래서 중국과 소련은 자기들을 못 살게 군 나라예요. 그 일본하고도 관계가 나빠요. 우리밖에 없네. 우리밖에 없네. 우리네.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 징기스칸 시절부터 그 고려는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예, 맞아요. 원나라도 그렇고 이 징기스칸 세력이 우린 몽고 반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친근감을 갖고 있어요. 몽고가 우리에 대해서. 이게 생기기도 가장 비슷하게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애들이 또 한국어 많이 배우고 많이 있어요. 배우죠. 예. 그런데 이게 그 경의선이 연결돼서 이게 TCR로 그러니까 대륙철도 중국을 관통하는 걸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럼 그게 몽고예요. 그러니까 몽고는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철도가 빨리 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과 수출입을 할 수 있다. 그렇네요. 예.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남북 철도 연결부 이런 게 말을 조금 훨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더 넓게 더 예쁘게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정말 너무 멋지거든요. 내용 너무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스펙타클하지, 진짜. 그렇죠. 정말 영화 한 편을 보는 듯이 막 이렇게 가슴이 펼쳐지는데 뜨거워지지. 중요한 건 이렇게 그러니까 문성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참 경청해서 들어야지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새누리는 그걸 한마디로 딱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요? 퍼죽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 아니, 내가 말하고 우리- 싶은 건 네. 퍼죽이라는 게 아니고 새누리는 뭔가 어떠한 이런 일을 벌릴 때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몇 마디의 단어로 이렇게 딱 그거를 표현을 해서 담을 수 있지, 걔들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게 우리 한다는 쪽은 거죠. 언어가 길고 좀 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도 새누리는 예. 좀 저급하지만 머리 잘 들어와요. 20대가 좀 생각을 해봐 주세요. 네. 지금 길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쌈박하게 깔끔하게 예, 깨끗하게. 예, 진짜 쌈박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아니, 있는 문재인 후보님이 딱 합축적인 단어로 얘기했어. 표현할 수 있는. 평화는 뭐 경제다 했나요? 평화는 돈이다. 아, 평화는 돈이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화는 그래서- 돈이다도 좀 어렵지. 예, 그래서 통일부를 이름을 바꾸자고 건의드리려고 그래요. 어떡해요? 남북 교류협력부. 좋네요. 예. 예.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통일하자는 것도 아니고 통일되지도 그렇게 않을 거기 느껴져요. 때문에. 예. 맞아요. 예, 남북 교류협력부. 그래서 이번 이게 민주당 경선에서 뭐 북강서울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그 108만 예. 명이 참가했는데 부산이 조금 부산이 조금 예, 좀 적었죠. 열심히 하신다 생각보다. 그랬는데. 예,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북구에는 많이 못 왔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거리에 나가서 홍보를 하면 잘못하면 이게 사전 선거 운동이 될 그럴 수가 수 있거든요. 있구나. 예, 예. 마이크를 잡았을 때는 정책 홍보만 해야 돼요. 그래서 부산에서 덕천 로타리에서 잠깐 하고 그럼 못하고 이제 뭐 남포동 이런 데로 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문재인 후보님께서 네. 앞으로 이제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되죠? 예, 옆 동네. 그쵸. 당연히 되실 거고. 옆 동네에 사시는. 예, 예. 그러면 됩니다. 이제 지금 북강서울 이쪽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뭐 철도라든가 또 네. 거기 항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기대를 해도 하지 않겠어요, 네, 아니 지역민들이?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단언하셨습니다. 예. 아니 근데 네. 이거 네. 심진송 씨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무속인 심진송 씨란 분이 있잖아요. 오, 신이 내린 여잔가? 그분이 최근에 이제 그동안의 은둔 생활을 접고 드디어 네. 나타났습니다. 천일 모르시죠? 기도하셨대요. 네, 천일기도 후에 나타나서 이제 예언을 하신 거죠. 이번 후보는 우리 달림이다. 근데 그 이유까지 예언을 해야지 진정한 그렇죠. 예. 예. 그 이유가 어떻게 잘 되느냐? 네.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고 이제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예, 돼서 굉장히.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가 파탄이 났는데 예. 그걸 한 방에 해결한다. 네. 남북 교류를 통해서. 그래서 인기가 좋아지고 계속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는 예언을 그분이 하셨다. 이민 안 가도 되겠네. 근데요. 근데 너무 장밋빛을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예. 이 이명박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4년 동안 410조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97년에 IMF 때 그 대기업들 막 부도나고 그래서 국가가 건져줄 때 예. 공적 자금 형성한 게 170조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다 써. 그 민정부 10년 동안
참여정부 4년 차에 원리금 7조 들었어요. 상환하는데. 그 9년 걸렸어요. 그거 갚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410조를 늘려놨습니다. 5%로 치면 20조고요. 1년에. 이자만. 그렇죠. 이자만 20조죠. 예. 그러고 원금까지 상환하면 이게 30조, 40조가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복지를 늘려야 되는데 마음껏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는 무조건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께서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빨리 나아질 것이다 기대하실 수는 없어요. 예. 대신 그 이거는 어려운데 일단 남북 관계 빠르게 개선해서 그쪽에서 효과를 예. 빨리 땡겨올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지 절대로 지금보다 고통이 빨리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 했어요. 그러면 몇 년만 나갔다 오지 우리가. 그럴까?